안녕하세요. 이수환의원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주제가 바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만성 피로입니다. 정말 자도 피곤함이 안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특히 이걸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그중에서도 배수혈이라는 등의 특정 부분을 자극해서 푸는 방법에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료들 보면서 좀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실제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요? 이런 말만 듣고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렇죠. 원인을 모르니까요. 네. 주변에서는 뭐 신경성 아니냐, 아유 스트레스 때문에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심지어 꾀병 아니냐는 오해까지 받기도 하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는 만성 피로도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진단 기준 같은 것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요. 만성 피로를 한의학에선 허로증으로 본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네, 허로증. 식단 관리나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배수열 자극법까지 구체적인 관리 방법들을 좀 파헤쳐 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선 자료에서 말하는 만성 피로, 이게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쉬어도 잘 안 풀리는 아주 심한 피로라고 하죠. 네, 맞아요. 6개월 이상, 그리고 휴식을 취해도 이게 나아지질 않는 거죠. 단순히 피곤하다? 뭐 이런 걸 넘어서는 다양한 증상들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뭐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불면증이나 자꾸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소화 안 되는 거. 소화 불량까지요? 네. 그리고 손발이 차갑거나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체중이 줄기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인이 정확히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자료에는요? 글쎄요, 이게 딱 이거다 하는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건 없다고 해요. 뭐 바이러스 감염 후유증이라든지 외상, 스트레스 이런 걸 추정하는데 추정 원인이군요. 네. 다만 자료들을 보면 환자분들 중에 공통적으로 운동이 좀 부족하거나 과음이나 과식을 자주 하시거나 스트레스에 좀 많이 노출된 경우가 많다는 그런 경향성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근육이 잘 뭉친다거나 배에 가스가 자주 차는 그런 불편감도 많이 느끼신다고 하고요. 그러고 보니 피곤하니까 오히려 더 잘 챙겨 먹어야지 하다가 과식하게 되고 네네, 맞아요. 그게 또 살이 찌고 몸에 노폐물 쌓여서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 이거 정말 공감되는데요. 그렇죠. 악순환이죠. 한의학께서는 이걸 허로증으로 본다고 하셨죠?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허로증이라는 게요. 말 그대로 허하고 로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피부, 근육, 뼛속 골수부터 시작해서 기운, 혈액, 몸 안의 영양물질인 진해까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고갈되고 부족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몸 전체가 다요. 네. 그래서 기운이 없으니까 당연히 식욕도 떨어지고 정신도 좀 혼미해지고 뭐 등이나 허리 같은 데가 뻐근하게 아프고 미열이 살짝 오르내리기도 하고요. 네. 또 식은땀이 나거나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입이 바싹 마르는 증상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두 군데가 아니라 몸 전체가 좀 약해진 신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와, 몸 전체가 고갈된 상태라니 상당히 심각하게 들리네요. 그러면 한의학적인 치료는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하나요? 핵심은 결국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건데요. 자료에서는 특히 우리 정신활동과 관련 깊은 심장, 심하고 몸의 근본 에너지, 전기를 저장하는 신장, 신의 조화, 이걸 이제 심신조화라고 하는데 이걸 중요하게 보고요. 심장과 신장의 조화. 네. 네. 그리고 또 당연히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비위 기능을 튼튼하게 해서 입맛도 돋우고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기혈 생성을 돕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습니다. 특히 이제 부족해진 몸의 진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료에 보면 녹각교나 우유, 꿀처럼 좀 영양가 높고 끈적한 점성이 있는 식품들 아니면 인삼, 단귀, 숙지황 같은 약재들을 활용한다고 언급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치료와 함께 당연히 일상 관리도 중요할 텐데요. 식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나와 있나요, 자료에서는? 일단 과식하고 술 마시는 거 이거는 피해야 한다고 하고요. 네, 역시. 잡곡밥이나 채소 위주로 먹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단백질을 너무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잘 챙겨야 하고요. 단백질도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의외로 가공식품이나 커피, 녹차 같은 것도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잠시 멀리하는 게 좋다고 해요.
아, 커피랑 녹차도요? 자료에 보면 또 체질별로 추천 음식도 간략하게 나와 있긴 해요. 뭐 태음인은 오미자나마, 소음인은 황기나 마늘 이런 식으로요. 아, 체질별로도 다르군요. 그럼 생활 습관은요? 사실 피곤하면 그냥 계속 눕고 싶잖아요. 아,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안 좋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누워있는 게요? 네. 피곤하다고 너무 누워만 있지 말고 매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걷는 게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분 전환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요. 아, 걷는 거. 그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한 15분 정도 반신욕하는 것도 좋다고 하고 그리고 저녁 식사는 좀 가볍게 하는 거. 이게 다음날 컨디션에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자료들이 특히 강조하는 게 바로 배수열 자극인데요. 등의 특정 지점을 자극하는 게 어떻게 피로 회복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원리가 궁금한데요. 네, 그 배수열이라는 게요. 우리 등, 척추 양옆으로 쭉 분포된 혈자리들을 말하는데요. 네, 등에요. 한의학에서는 이 배수열 하나하나가 우리 몸속의 오장육부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약간 각 장부의 창문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요? 아, 장부랑 연결이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 배수열들을 잘 자극해주면 그와 연결된 장부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몸 전체의 기혈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균형이 맞춰지고 결과적으로 피로가 개선된다는 그런 원리인 거죠. 오, 자료에 따르면 예를 들어 이수환의원 같은 곳에서는 바로 이 배수열과 내부장계 연결 원리를 활용해서 만성피로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요. 이수환 의원에서요. 네. 각 장부 기능을 조절해서 몸 전체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접근법이죠. 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 뒤의 특정 혈자리가 우리 내부 장기랑 연결돼서 전신의 피로에 영향을 준다는 거군요.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자, 오늘 만성피로에 대해서 한의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좀 깊이 살펴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쉬기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라는 점.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몸 전체가 약해진 허로증 상태로 보고 이걸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또 식단 조절이나 가벼운 운동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눈 배수열 자극 같은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만약에 혼자서 좀 어렵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수한의원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진단과 또 나에게 맞는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핵심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대로 귀를 기울이고 몸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등의 특정 지점, 이 배수열이 우리 내부 장기나 에너지 수중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 이거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연결이죠. 그렇다면 단순히 피로 회복을 넘어서 우리 몸에 이런 보이지 않는 연결성이 혹시 건강의 다른 측면, 뭐 예를 들면 감정 상태라든지 면역력 같은 부분에는 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각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